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도 OKR이라고 하는 2019년 3월 25일에 나왔던 책의 감수를 맡았던 이길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OKR이라고 하는 이슈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 연초에는 많은 기업들이 OKR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OKR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OKR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도입이나 사용 운영상의 어떤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만큼 OKR을 실제 실행하시고 이제 도입을 또 혹은 검토하시는 이런 단계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한 많은 분들의 어떤 질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OKR을 설명드리고 OKR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R이라고 하는 것은 Objective and Key Result의 합성어입니다. Objective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하고요. Key Result라고 하는 것은 핵심 결과를 말합니다. Objective는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조직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되게 하이 레벨에 속하고요. 그리고 좀 질적이고, 그리고 성취를 우리가 해야 되는 좀 크고 높은 전망,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라고 하는 내용을 구성원들이, 그리고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들었을 때 약간 영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좀 하고 싶게 만드는, 좀 그러한 것에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OKR의 오브젝티브의 중요한 역할은 조직의 애매모호함을 없애주고 명확한 행동 지향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한 목표 관리에 우리가 익숙한데요. 그 스마트의 목표라고 하면 목표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 그리고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OKR을 다 담는 것을 좀 목표로 정의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OKR에서는 오브젝티브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좀 크고 높은 전망, 그리고 구성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키 리절트가 스마트한 법칙들이 키 리절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라고 하는 그 키 리절트들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달성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명확한 그 결과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수립된 OKR은 키 리절트가 3가지 혹은 4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 3가지, 4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오브젝티브가 우리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 리절트가 다 달성이 되었는데 오브젝티브가 달성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면 키 리절트가 잘못 잡혔거나 혹은 충분하게 수립되지 않았거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목표 앤 핵심 결과를 잘 이해하게 되면 조직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그리고 측정 가능한 태스크, 행동들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OKR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OKR, 목표와 핵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애매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어떤 지향점,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바를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키 리절트라고 하는 핵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취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OKR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KR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MBO라고 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1954년도에 피터 드러커가 본인의 책 경영의 실제 Practice of Management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MBO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MBO를 단순하게 MBO를 언급하지 않고 MBO and Self Control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자기 통제에 의한 관리라는 뜻인데요. 즉 자기 통제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후에 이 MBO and Self Control 개념을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가 인텔에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IMBO, 인텔의 MBO라는 체계로 인텔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존 도어라는 미국의 전설의 투자자고 구글의 OKR을 소개했던 분이 인텔에서 앤디 그로브와 함께 할 때 이 IMBO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도구가 굉장히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구글에 이것을 소개할 때 앤디 그로브가 가장 강조했던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들을 두 개를 묶어서 키 리절트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MBO보다는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다 라고 하는 것으로 OKR 이름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도입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Self Control이 OKR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향식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이 OKR에서 어떻게 중요하냐? 바로 상향식 OKR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향식 하면 조직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느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직의 OKR을 수립을 하면 이 OKR, 조직의 목표에 어떻게 구성원들이 기여할지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향식이라고 하고요. 이 상향식 OKR의 비중을 그래도 절반을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앤디 그로브와 그리고 이후에 구글도 이 상향식 OKR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OKR을 MBO의 진정한 MBO, 본래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MBO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OKR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편에서는 OKR을 하면은 무엇이 우리 조직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OKR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